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정신계 질환과 조현병 그리고 빙의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신병이라는 게 대충 뭉뚱그려서 정신병이라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신기, 신가물, 질성줄,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빙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이 신경정신계 질환을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계 질환을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정신계 질환은요, 종류는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이 있고요. 진짜 정신병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의 종류에는요, 신기, 신가물, 칠성줄,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거는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도 얘기 나오겠지만은요. 이 원인이 사주 분석을 해보면은 그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요. 선천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병에는 조현병과 빙의가 있습니다. 정신병 종류는. 조현병하고 빙의는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하고는 달라요. 말 그대로 정신병이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경정신계 질환과 조현병의 공통점과 차이점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과 정신병이라 그러면 조현병과 빙의를 얘기를 하는데 원인은 어떻게든 귀신이 뇌 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어떤 쪽이 있을까요?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과 조현병, 빙의, 요건 정신병이라 했잖아요. 요거의 차이.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의 원인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따라붙은 원한귀입니다. 원한귀라고 했습니다. 원한귀에는 종조상귀와 선만귀가 있는데 종조상귀는 결혼을 했지만은 후손이 없는 영혼이고요. 선만귀는 애당초 결혼조차 못했던 영혼입니다. 이런 영혼이 뇌 신경을 흔들 때 생기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선천성 질환이라 그러면은요, 사주 분석을 해보면은 이 원한귀들의 정체가 100%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조현병의 원인은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살아가면서 따라붙은 지방령 또는 객기, 잡기가 뇌 신경을 흔들 때 나타나는 후천성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하고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은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기, 신가물,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거는 이제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이라 했고요. 이 원인은 원한기가 뇌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생기는 정신질환이고요. 바로 선천성
신경정신계 질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과 빙의는 살아가면서 따라붙은 지방령 또는 객기, 잡기가 뇌신경을 흔들 때 나타나는 후천성 정신병, 말 그대로 정신병입니다. 이런 거를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라든가 뭐 일반 사주가라든가 무속인이라든가 이거를 구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구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그 치료 방법도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정한 기준이 설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정신계 질환과 조현병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간 세계에서도 거지는 거지끼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끼리 어울리듯이 귀신도 귀신끼리 어울리는 습성이 있으며, 원한기가 많은 곳에는 지방령과 객기, 잡기도 쉽게 기웃거리고 따라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기가 원한기, 즉 종조상기와 선만기가 많이 붙어 있는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원한기들에게 뇌신경을 쉽게 흔들리게 되고 기운의 설기가 심하기 때문에 ADHD, 틱장애, 분노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신기, 신가물, 칠성줄 등 알 수 없는 병마가 따라 오게 되므로 신경정신기 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한 원한기가 많이 붙어 있는 사주를 타고나면 지방령과 객기, 잡기 등도 쉽게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원한기는 조현병과 빙의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대표적인 증상,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ADHD, 틱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또 신기, 신가물, 칠성줄, 알 수 없는 병마 등을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이 있다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정신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원한기가 내 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생기는 게 신경정신계 질환이라 했기 때문에 원한기를 처리하면 되는데, 원한기가 붙어 있다 해서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닙니다. 왜? 원한기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한기는 누구에게나 붙어 있는 것이며, 원한기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100% 그 정체를 밝혀낼 수가 있으며, 원한기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이 붙어 있거나 충살, 기문관살 등으로 이겨지게 되면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원한기의 정체들을 밝혀내서 정확하게 천도만 해주게 되면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저울증, 공황장애, 신기, 신가물, 칠성줄, 알 수 없는 병마 등의 신경정신계 질환은 다시는 재발 없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간단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저울증, 신기, 신가물, 칠성줄 뭐 이런 거를 정신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이기 때문에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나타나 있는 원한기들의 정체만 밝혀내서 천도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단순한 신경정신계 질환은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재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현병이나 빙의는 다르죠.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첫째, 환청, 환시, 환각, 과대망상 이런 게 있어요. 또 피해망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혼자 얘기하는데 누군가와 중얼중얼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뭐 때로는 누군가 감시당하고 있고 뭐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도 있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이해 못할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 이런 게 있고요. 목욕, 거부, 외모와 위생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죠.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수면이 밤낮이 바뀐 수면이 많죠. 잠자는 게 밤낮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불면증 등을 나타내기도 되지만 자신이 정신병, 바로 이제 조현병이나 빙의에 걸려 있다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 걸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비논리적인 사고력, 와해된 언어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질문이나 정상 등 상담조차도 그 가족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게 바로 조현병 또는 빙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조현병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현병 치료는. 조현병과 빙의의 뿌리는 지방령과 객귀, 잡귀를 불러들이게 되는 원한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과 빙의 치료의 근본 원인은 제일 먼저 사주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사주를 분석해서 원한기의 정체를 밝혀내서 우선적으로 천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령과 객귀 잡기를 불러들이는 뿌리는 원한기에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뿌리를 먼저 제거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테마로서 객귀 잡기, 이거는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객귀 잡기는 환자하고 육친학적 연관성이 없는 용어들, 오다 가다 붙은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 정체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쫓는 방법, 바로 테마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죠. 세 번째는 지방령의 정체를 밝혀내서 지방령 천도를 해주게 되면 조현병도 다시는 재발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지방령의 정체를 밝혀낸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신경정신계 질환의 원인과 처리법을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뭐 퇴마를 한다, 구설한다, 뭐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잃고 남은 건 마음의 상처뿐일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세세하게 내 신경을 흔드는 귀신의 정체를 세세하게 구분해야지만은 그 치료법도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예문을 이렇게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예문입니다. 갑신년, 을해년, 병진년, 갑신년, 을해월, 병진일, 을미시에 태어난 애입니다. 얘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얘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덩치도 아주 조그만 애예요. 큰 덩치가 아니고. 그런데 이 애가 참 내가 이게 기억에 남는 게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나만 보면 그렇게 울어요. 왜? 자기가 낳아서 길러준 어린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덩치도 조그만 놈이 어머니를 보고 2년 전에는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를 보고 신세 타령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때로는 어머니를 얼마나 툭 하면 두들 패 폭행입니다. 폭행. 이게 어머니 폭행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손목에 인대가 나가고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이 애가 조현병 환자였던 겁니다. 왜 조현병인지 뭔지도 모르고 애의 성질만 그렇게 낸다고 어머니는 하소연을 했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주에 나타나 있는 원한기, 바로 신금, 진토, 미토 이거부터 천도를 했죠. 이게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뿌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주에서 병진일주에서 미토는 정조부 여형제 제위형갑니다. 오행을 돌려보면 이렇게 100%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정체가. 진토는 정조부 남자 형제 제위형가입니다. 이 제위형가라는 거는 요 글씨는 한자지만은 실제 여기는 다수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고조부 형제 제위형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도를 했어요. 1차적으로. 이거 천도 안 하고는 지방령 천도도 되지도 안 하고 퇴마를 해봐도 이게 먹혀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천도를 하긴 했는데 정상의 변화는 거의 없다시피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천도를 하지 않고는 도대체 뭐 퇴마도 할 수 없고 지방령을 찾아서 천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짐작되는 지방령 이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방령 천도를 이명을 했죠. 그렇지만은 역시 간간무소식이었어요.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었거든요. 이처럼 답답한 상황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스님, 우리 친정 아버지의 젊을 때 애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키울 때 술만 채면은 누구누구 땡땡땡아 땡땡땡아 하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했더란 얘기죠.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이 자랄 적에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은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더라면서
친정 아버지의 젊었을 적 애인 이름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경우도 지방령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꼼꼼하게 그 이제 촌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땡땡땡 이 고조 친정 아버지의 여성은 자살을 했다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친정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친정 아버지하고 이 땡땡땡 여성은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부부의 연을 맺었던 거죠. 부부 일심 동체라 했으니까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와 외조부와 땡땡땡 여인은 촌수가 무촌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 사이는 일촌이거든요. 또 어머니와 이 아이 사이도 일촌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해 보니까요. 결국 땡땡땡과 땡땡땡 여인과 외할아버지의 젊을 때 애인 땡땡땡 여인과 이 아이는 이촌이 됐어요. 이촌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순이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내가 자신은 못했지만은 나는 함부로 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함부로 이런 일을 자신을 하는 거 그 자체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기성이 있느냐면 지방령이라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방령 천도제법, 천도제법도 지방령 천도제법, 뭐 종조상 천도제법, 선만기 천도제법 7가지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방령 천도제법을 사용해서 외할아버지의 애인 땡땡땡을 천도를 했죠. 진짜 왔더라고요. 천도돼서 가는 것까지 다 확인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 애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아이가 정상으로 바로 돌아와 버렸어요. 실제 이거를 보지 않고는 좀 믿기도 힘들듯이 애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진짜 놀랬죠. 아, 이런 식으로 촌수가 정해진다는 것도 경우도 있구나. 뭐 어떻게 됐든 이 집안은 그 길로는 다시는 애가 어머니한테 욕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애하고 친하게면 뭐 잘 지내는 그런 가정으로 변했어요. 그 이제 자식을 키워서 그것도 뭐 나이 많은 애도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 애도 아니고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툭하마 2년 전년 이런 소리를 당하고 얻어 터지고 참 지옥이었죠. 그렇지만은 이런 원앙기와 지방령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싹 나와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당해보지 않고는 믿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태다 이래 됐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이상 오행사 해명 스님이었습니다.